프로젝트 사회를 맡은 강은미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문봉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서귀포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직업을 제가 뭐라고 소개하는 거가 가장 좋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해녀분들 얘기도 듣고 신방 어르신들 얘기도 듣고 해서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사람,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제주 문화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을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주의 뭐 무속이든 신화든 이게 어려운 주제들을 좀 제가 이해할 때 너무 어려웠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역할, 좀 그런 역할을 하고, 할머니들 얘기 듣는 거 잘 들어가지고 할머니들 목소리가 들리게 잘 전해주는 거, 좀 이런 거를 좀 잘하는 사람? 잘난 척을 많이 네, 아마 이 책 이제 미리 보신 분은 이 속에 해녀 이야기도 있지만 신화 이야기도 있고 또 생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 알기로는 신화 연구가로 알고서 인연을 맺었던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또 아키비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슬 기록하고 작업을 해서 그걸 기록하는, 말씨를 보니까 제주분이 아니셔서 네. 뭔가 특별히 뭔가 이유가 동기가 있을까요? 제 출발은 해녀가 아니라 또 제주도 무속?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 해녀분들의 신앙을 조사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가지고 해녀를 처음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생애사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되, 제가 좀 인터뷰를 할 때 신앙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왕 하는 것들이 싫으면 만나 뵙게 된다면 해녀의 생애사 전반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해녀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작업들을 이렇게 조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하는 작업들을 몇 년 동안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제주 무속과 무속을 조사하다 보니까 마을의 신당들을 조사했는데, 그때는 신당이라는 공간, 어르신들한테 갖고 이 공간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방들을 만나고 이러기에 급급했는데, 이 해녀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제주의 구슬하고 있는 주체인 제주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녀 마을마다의 해녀분들을 만나서 해녀 신앙을 조사하는 게 과제였는데, 그걸 하면서 사실은 해녀분들의 생애사를 했고, 제가 그간의 신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해녀 이렇게 신앙 조사를 하면서 일석삼조, 일석사조를 노리다 보니 인터뷰가 아주 길어지게 됐죠. 예. 네, 몰래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이러면 속속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몰래 가끔씩 나갔다 오고 근데 이제 뭘 음식을 뭔가 이렇게 굽고 뭘 하는 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닌데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이게 되게 궁금했었고, 그 분위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뭐 잘 감된 햄수다, 뭐 막 고맙된 햄수다, 뭐 이렇게 풀이해서 해주는 말, 그것만 듣고서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원래가 국문학과다 보니까 민요 체록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무속들과 우리나라 전국의 이렇게 무속들을 봤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고전 시가를 하느니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들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저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봤던 굿들이 모두 다 마을의 공동체 신앙들,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 왔는데, 나머지는 이미 벌써 제가 2002년도 그 무렵부터 다른 지역은 축제라든지 이미 벌써 형식적인 뭐 몇몇 바닷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변했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너무 엄하신 거예요. 이 신앙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믿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들에게 신앙은 여전히 아직 신은 정말로 엄격하게 모셔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공부를 한다면 제주도에 와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왔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전공의 득을
고전시가 공부할 때 정말 싫었는데 고전시가 전공이어서 제주도의 덕을 너무 많이 봤다고. 제주도에 중세국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주도 오기 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밖에 안 살았어요. 경상남도 사람은 서울 가도 사투리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사투리를 아주 애정하거든요. 이 경상도 사투리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힙합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어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해야 됩니까? 라임을 타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이잖아요. 글이 아니라 이분들이 배우신 문자화된 언어가 아니라 구술성이 살아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분철, 글자처럼 딱딱 되는 게 아니라 연철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 이 리듬과 이어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딱 하면서 좀 이해했던 게 있고 제일 어려움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었어요. 체납기섬, 저 이런 거 몰라요. 뭐 쌍끌이 이런 거 몰라요. 솜, 키 구분하세요? 그죠? 모르죠? 선생님 솜과 키 어떤 건지 구분하십니까? 솜과 키를 아시는 분. 솜은 아시죠? 솜은 바닷가에 보면 성게인데 딱 붙어 있는 네, 거. 딱 붙어 있는 거 뾰족뾰족한 거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뿔이 없어요. 뿔이 없는 거. 그래서 솜이라고 하고 까만 성게 많이 보시는 거 있죠. 걔를 퀴라 부르거든요. 근데 성게에도 빨간 성게, 검은 성게 구별되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빨간 성게가 깊은 바닥에 있는데 얘가 이게 더 살이 맛있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까만 성게를 하이카라 성게라 불러. 하이카라? 네, 하이카라가 옛날에 머리가 하이카라 들어보셨죠? 뭡니까? 머리가 이렇게 정강한 게잖아요. 까만 성게가 뿔을 보면은 이게 길이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대요. 그래서 얘는 또 요즘에 하이카라 성게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해초들도 나오죠. 몰망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주어를 처음에는 제일 어려웠던 게 전혀 쓰지 않는 낯선 언어여서 어려웠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 이어쓰기와 중세국어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사실은 이런 단어 바다와 관련된 것들은 공부를 좀 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찾아볼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문무용 선생님이든 뭐 어르신이든 가가지고 많이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고전문화 공부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아무리 고전문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저는 제주도 토백이어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사실은 거의 못 알아듣고 대충 때려 맞춰서 좋다는 말이고 그렇게 이제 하고 맙니다만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가 애정인지 아니면 대단한 능력인지 실제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고전 문학을 끝내고 수료하고 난 이후에 제가 구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석사 수료 이후에 박사 들어가기 전까지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굿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칠머리당 영등굿 같은 경우는 문무병 선생님이 책을 쓰실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들었어요. 한 100번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게 그리고 상용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이게 맨날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00번을 들어야 좀 들리기 시작한다. 마치 외국어처럼. 그 말씀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좋아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더 좋아서 들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를 좋아하는 편이군요. 네, 제가 문시 집성촌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있으면 할아버지 집이 있고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주줄이 이렇게 학교 가면은 이렇게 갔다가 집에 올 때 바로 못 오죠.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는 이 정도로 집성촌에서 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너무나 뭐 편안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어디 가도 그냥 민요조사를 산청에 이렇게 지리산에 가면 점심시간 되면 할머니들이 계셔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혼자서 감자 삶아 드시잖아요. 그럼 상 차려드리고 같이 얻어먹고 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머니를 좀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할머니들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들 계시면은 가다가 어디 다리 아프시면 태워드리고 또 뭐 있으면은 또 뭐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막 이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할머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제주 할망들은 어떻습니까? 제주 할망들 처음에는 좀 놀란 적도 있어요. 서귀포에 신당 조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도 아마 온평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해안도로가 뚫리면서 식당들이 이렇게 주르륵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바닷가에 있는 해녀분들 다니는 당이 어디예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여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밥은 옆집에서 먹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밥 먹은 집에 가고 물어보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받았어요.
제주도 할머니들 진짜 와 무섭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중간에 가다가 할머니를 태워드리는데 저희가 쇠당을 못 찾아고 있을 때 태워주셨어. 그리고 할머니 했다가 또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어디가 할머니냐 이러면서 막 화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물어봤어.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몇 살부터 할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했더니 저보다 80은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라 불러요? 이랬더니 어르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삼촌이라 불러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 처음에 두려움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칭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를 좀 일찍 그래서 혼나면서 빨리 좀 배우게 된 그런 것들이었죠. 그냥 할머니들 갖고 좀 그런 편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막 이런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항상 좀 뵈면 좀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복잡함이 뭘까? 남녀 차별 없이 되게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제주도를 처음 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술자리였어요. 근데 저보다 한 2살쯤 많은 남자애가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쯤, 30대 초반쯤이었을 테니까 술자리에 들어오길래 앉아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아이고 많이 배워서 그런가 이러면서 앉아서 제가 인사를 했다고 막 이렇게 돌려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하고 그리고 또 제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게 뭐예요? 가부장적인 어떤 것들과 여성들의 해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너무나 강하게 느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남자들 그룹들이 제주에도 있구나 라고 이제 좀 새롭게 또 배우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여성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아쉬운 거 없이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40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는 없지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40살이 어땠지? 내가 그때 몇 살이었어?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랑 동생들이랑 아빠는 밥 달라고만 했네. 제가 그때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었거든요. 일어나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막 소원되면서 너무 못된 딸이었는 거야. 우리 엄마를 여자로서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펑펑 울고 엄마랑 둘이서 엄마 그때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엄마도 저도 너무 이제 펑펑 울고 그러고는 서로 그냥 딸과 엄마를 떠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유 엄마 아빠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는 갱년기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도 주고받으면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 이게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새로운 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또 할머니들 얘기를 들으니 그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오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어떤 것들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마음들이 더 많이 제가 감정이입이 엄청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제주시나 뭐 굿, 네. 뭐 이런 것들 계속 네. 이제 체록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시면서 네. 이게 제주 신화의 특징 내지는 뭐 모속 신앙의 특징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무속 신앙은 제주뿐만 아니라 뭐 공통적으로 내가 잘 되게 하는 기복 신앙이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제주도는 재미있는 게 제주도가 신화가 제일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굿을 할 때 그냥 다른 데 동해안 별신굿은 막 일주일씩 보고 있으면 신화가 몇 개 없어요. 계속 귀여운 축원만 하고 이렇게 맨날 돈 내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슬할 때 만약에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이가 아프다라고 할 때 불도맞이라는 구슬이에요. 이 불도맞이 구슬할 때는 삼성할망 신화하고 이공봉풀이가 두 개가 기본이 돼요. 천주왕 봉풀이도 나오고 삼성할망이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두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삼성할망이 그냥 삼성할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삼성할망과 저승할망이라는 두 명의 삼성할망이 등장해요. 그래서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부모님에게 버려집니다. 그 버르장머리 없으면 뭔지 아세요? 너무 웃겨요. 아버지 수염을 쥐어뜯고 어머니 젖가슴을 꼬집었다고 5살쯤 된 아이를 이제 내쫓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 임신하는 법을 가르쳐서 딸을 무쇠석함에 띄워가지고 떠나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뭐 물 아래로 3년, 물 위로 3년 떠돌다가 육지에 닿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었더니 그 집의 부인이 임신을 못해.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신만 배웠잖아. 해산을 못 시키는 거야. 10달이 넘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황상제에게 우리 마누라가 죽게 되었으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래서 옥황에서 맹진국 따님에게라는 다른 여신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여신이 어떻게 돼요? 2명이 되잖아. 둘한테 꽃 피우기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꽃을 많이 피운 사람을 이긴 사람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옥황에서 내려온 명진국 따님아기가 뭐가 됩니까? 삼승할망이 되고, 그럼 동해영국 따님아기는 저승할망이라고 해서 죽은 아이들을 관장하게 되는 역할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저승할망이 샘이 나가지고 이 꽃을 확 꺾어버려. 그래서 아기들이 어릴 때 뭘 합니까? 경기도 일으키고 막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들은 이런 신화가 전부예요. 근데 이거를 구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신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술할 때 이 두 사람 할망의 상들을 별도로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 두 신들을 다 모시고 난 다음에 둘을 화해를 시켜. 그 화해를 어떻게 시켰냐? 여기도 술잔이 있고 이 상에도 술잔이 있어요. 이 술잔 어떻게? 바꿔놔. 그래서 화해를 했으니 이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애 괴롭히지 말고, 저승할망은 죽은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삼승할망은 아이를 잉태시켜주고, 아이가 없는 집에 서천꽃밭에 꽃을 훔쳐와서 이렇게 본주에게 주는 걸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재밌는데, 이 결국 모든 그 구슬 구성할 때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신화 몇 개를 가져와서 이 구슬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신화에서 나오지 않는 실질적인 기능,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실질적인 기능들을 담아가지고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천꽃밭 이야기도 불도맞이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서천꽃밭에 지키고 있는 개도 있고 이러니까 신방들이 조심조심 가요. 그리고 아이고 개가 짖어가지고 도망치고 막 이러거든요. 몰래 가서 서천꽃밭에 있는 꽃을 훔쳐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럼 훔쳐와가지고 요 본주집에다가 이렇게 줘야만 이렇게 아기를 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슬이 마지막에 할망딸이라는 큰 천을 신방이랑 요 본주가 양쪽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수고 나수자 하면서 끌어당겨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세게 확 당겨야 돼. 치마폭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망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할망이 나에게 딱 와가지고 어떻게 이 꽃으로 생명을 여기 치마폭에다가 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연극이자 이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화를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야, 신 안 보이지만 지금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제주 신화와 구슬 같은 거에서 제일 좀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수록이 네. 된 것 같아요. 총 네. 몇 분 정도 이 작품 속에 아마 있을까요? 여기가 한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간, 바닷속의 지명들, 바다바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도 여기 수록된 분들만 해도 벌써 한 30분은 그러니까요. 넘죠. 예, 엄청난 넘죠. 분들을 예. 만나신 건데 일부러 해녀분들을 이렇게 네. 선택해서 만나신 건가요? 아, 사실 막 어떤 분이 막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마을 리장님과 어촌계와 관련될 때 어촌 계장님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 잠수 회장님을 거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어촌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보가 너무 없을 때들이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좋은 분을 추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추천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배회합니다. 다니다가 이제 그 해녀 삼촌들 중한테 삼촌 몇 가지를 툭툭 던져요. 그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삼촌 집에 따로 찾아가도 돼요 하고는 이제 또 메모했다가 다음에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신 분 중에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분들도 좀 계실 네. 것 같기도 해요. 거의가 다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소제목을 딱딱 나와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하거든요. 오동나무가 누구예요? 오동나무는 이분 얘기도 진짜 재밌어요. 우도분이신데 제가 이분 이야기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듣고 싶을 정도로 이분의 오동나무는 네. 저는 아편 이야기는 정말 해녀분들 네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처음 듣는 네. 그런 이야기긴 네, 한데 이런 거 금기시 않는데 네. 이분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아까 공감하는 건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할머니를 만나도 네. 똑같이 들었던 그 말인 것 맞아요. 같고 두 번째는 가족을 거의 혼자서 먹여 살리거나 빚을 다 갚는 역할을 본인이 했노라 하는 말씀은 대체로 많은 할머니들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그쵸.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제주도 할머니 특징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꽤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걸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도 그 집안의 재산 형성에 거의 네. 100% 기여를 한 건 할머니들이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는 다 아들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딸들한테 안 물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좀 더 나중에 시간을 둬서 다시 초대를 해서 이 마른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서 한 3번쯤, 한 3-4번 더 들어도 좋겠다. 이 하나의 질문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말씀해 주실 거가 되게 많다. 어쨌든 제주 해녀의 삶과 또 제주 여성의 삶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문봉 선생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했죠. 큰 박수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